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제가 쓰는 거 그대로 해볼게요.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요 박효린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죠. 제가 5월 9일 날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더 프라자 호텔에서 사실 강의한 거 하고 해서 약간 짜릿해서 요즘에 대사가 CEO 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제가 좀 준비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의 박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좋은데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 회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죠. 10년 내는 대부분 가입 회사로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오게 되게 되면 4대 보험에다가 뭐 초과소득, 근로소득 준다면 이게 또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업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우리 회사는 운영하고 있다. 왜 우리 회사는 좋은 직원인지 안 물어? 우리 회사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의 박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좋은데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 회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체크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죠. 10년 내는 대부분 가입 회사로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오게 되게 되면 4대 보험에다가 뭐 초과소득, 근로소득 준다면 이게 또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업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우리 회사는 운영하고 있다. 왜 우리 회사는 좋은 직원인지 안 물어? 우리 회사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진짜 제가 코로나 때 혼자 만들었었던 자료가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왜 시대적인 흐름이 중요하냐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 같은 건 아실 거예요. 복리 구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복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가장 큰 무기가 복리의 가장 큰 무기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내가 1억 원을 투자하고 10억 원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뭐냐 그러면 시간적인 무기예요. 시간의 무기인데 그 시간의 무기를 가지고서 제가 만들었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법인을 얘기하지만 취업 플랜은 맞지가 않는다. 틀림없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게 성숙이 있으면 쇠퇴가 있듯이 결과적인 거는 3배수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5배수만 가져갔었는데 그 이후의 배수가 3배수로다가 사실 줄어들었죠. 2019년도 12월 31일자까지만 됐죠. 그 다음에 20년 1월 1일부터 2배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 2012년도 4월 15일자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상법제 462조의 현물 배당이 사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관에다가 현물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법인 규약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그거는 있잖아요. 세무조사 맞았을 적에 다 부인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사실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가지고 가요. 이게 쭉 흘러가. 그러니까 배수가 줄어들게 되고
50대였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되면 여기 20년 지나가지고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20년, 24년 뒤잖아요. 그럼 다 70, 80대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결국 이분들은 더 이상의 CO 플랜에 대한 감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이 퇴직금에 대한 CO 플랜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잔칫날 잘 먹으려고 굶는 요즘에 2세대, 3세대는 없어요. 뭐냐 그러면 다 퇴직연금제로 해가지고 사회에다가 예치한다. 바로 성금 삽입시키지 누가 싸우는 요즘에 2, 3세대는 없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제가 바라봤을 적에 제가 코로나 때 바라봤을 때 세상은 뭐냐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은퇴하실 적에 가업에 대한 상속, 그 다음에 승계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업상속공제 상속주기회사법제 18조 2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얘기를 나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살아서 줄 수 있는 거는 창업자금이잖아요. 그 조세특례제도법 제30조 5에 의한 창업자금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고용인원을 10년 기준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것은 증여세 부분들의 과세특례 중에서 이번에 120억 한도로다가 초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 10, 그 이후는 20%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인 가업승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뻥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그 코로나 터졌을 적에 저는 또 심심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임대료 몇천만 원씩 내다 있는데 아무도 수강생도 안 오니까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있을 적에 정말 그 스트레스가 뭐 말도 못하죠. 뭐 건물주야 뭐 임대료 들어오니까 상관없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게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것이 풀어제끼게 되게 되면 그 돈 푼 것이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될 거고 경기가 침체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뭐에 투자하고 이런 거 연구해가 자료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현재 그러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다시 해서 연구한 게 뭐냐 그러면 연구한 게 이거였었어요. 가업에 대한 승계 부분들도 있고 그러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책을 집필해가지고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촬영하죠, 편집하죠, 자막 넣죠. 지금도 인스타를 누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길래 그래 나 안 만들어 봤는데 내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만들어가지고 인스타 만들어서 그거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가자. 제가 못하던 비대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줌으로 다 당하자.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 바뀌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2세대, 3세대 전문 경영인들이 있을 때 MZ세대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가업 CEO 플랜이라고 해서 가업에 대한 승계 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있지만 잔칫날 잘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경영의 2세, 3세들은 퇴직연금제로다가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지.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다 가져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현재 패러다임에서 봤을 적에는 2024년 오늘 현재는 그럼 어떻냐면 제가 봤을 때는 MZ세대부터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 그 MZ세대에는 자녀들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반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가져가는 하나의 장르 컨셉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었죠.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한 게 그게 그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형태니까 여러분께서 시대적 흐름에서 옴니가 굉장히 되게 시간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거에다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놓고 가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때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법인 강의를 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만들어둔 이 컨셉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 컨셉에 대해 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다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래 뭐 이 정도는 이제 해서 바로 해서 오픈을 하고 같이 가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 겁니다.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종신보험 부분들에 대한 연금 실손을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다시겠죠. 그 다음에 CEO 플랜 퇴직금 제어 마련이에요. 결론에 대한 거는 CEO 플랜은 퇴직금 제어 마련이고 그 제어 마련의 핵심은 뭐냐면 정관 변경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정관 변경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였지만 여하튼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변화는 뭐냐 그러면 MZ세대들의 복지정책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사업의 성패는 이제는 좋은 직원들 MZ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이 91년도부터 뭐 2000 뭐 몇 년까지 잡더라고요. 2000 그렇죠? 2006년에 잡는데 그 폭넓은 세대들이 현재 회사에 30, 40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회사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직원들을 유치가 돼야 되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좋은 직원들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직원들은 뭐냐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는 유치와 좋은 직원들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 유지가 돼야지만 그 사업의 성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명제예요, 명제. 그쵸? 회사에 대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가업 승계에 대한 거죠. 58년 베이비 세대들이 이제 은퇴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58년 개띠 만났더니 굉장히 신경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등하세요? 지하철 타고 같이 가는데 그 입구에서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지하철 그냥 탈 수 있는 노인 카드를 낼 것인가, 내 거를 낼 것인가. 돈을 봐서는 이거를 내야 되는데, 노인들 취급받는 거 싫어가지고, 정말 화를 내시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나라 돈 저거 하니까 그 카드 내고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더니 누가 안 보내드니까, 그래 너무 싫다는 거야. 너무 싫다는 거야. 존심 자체가 자기가 노인네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지금처럼 나 노인네가 됐지만 아직도 내 자녀한테 물려주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캐시전이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CEO 플랜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MZ세대의 복지정책 부분으로 공략하는 것이 회사의 전 직원들 뿐더러 여기에다가 뭐냐면 대표들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뭐냐 그러면 원포인트 썸머 컨셉으로서 저는 말 그대로 MZ세대의 복지정책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해요. 괜찮나요? 네. 그래요. 또 괜찮아 주세요. 제가 아주 어렵게 만든 거고요.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보죠. 이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근로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정말 많은 거를 했어요. 제 제목은 뭐냐면 알파 울프라고 사실 쳤어요. 알파 울프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저희 근로복지에 대한 것은 알파 울프예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자료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에도 일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5월 9일자 했었던 강의인데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굳이 뭐 찍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올려드리고 이거 다 동영상 올라갈 거니까 보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랑 같이 하는 모험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고객의 니즈 환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래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로복지기금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패스할까요? 네? 어떻게 그냥 바로 근로복지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할까요? 그래요. 잠깐만 하죠. 뭐냐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니즈 환기를 할 적에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7월달 되게 되면 7월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지금 원내 구성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뭐 6월 7일까지 원내 대표 구성을 해라라고 법에 나와 있듯이 국가에서는 내년도에 잉여도에 쓸 예산안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 우리는 지금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7월 말일까지 그 자료를 올려놓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가 어디가 있지라고 막 찾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연도에 세법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국회의 본회의 예산안, 그렇죠. 국회 본회의 예산안 할 적에 내년도 예산안 할 적에 그거에 대한 예산안 근거 받침이 뭐냐 그러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통과가 되고 나면 말 그대로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시행 규칙이 또 이제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봐보세요. 이건 2월이지만 실제 4월 달 돼가지고 되잖아요. 그렇죠. 2월 25일 날 뭐 어떻게 돼요? 국무회의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10월 달 말거다가 이제 공시하고 그 다음에 4월 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누면 고객이 관심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끌었었던 게 뭐냐면 24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애들 결혼했을 적에 그렇죠. 결혼에 대한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10년 비과세 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그동안 성인 자녀들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인 자녀 결혼하는 자녀들한테는 얼마를 더 줄 수가 있어요? 1억을 더 주잖아요. 그것도 몇 년 기간 안에 결혼 날짜가 있으면 결혼 날짜로 해가지고 하나, 둘, 2년 결혼 전 2년 토탈 몇 년이에요? 4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혼인신고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년 뒤에 얼마를 더 줄 수가 있다? 1억을 더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억 5천. 거기에다가 남자 측이라 그러면 여자 측에도 또 얼마가 되겠어요? 1억 5천. 둘이 합치면 얼마가 돼요? 3억 되잖아요. 그렇죠. 3억 되는데 부모 자식지간에 있어서 부모 자식지간에서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부분들에 대한 이자 부분들에 대한 건 증여로 보지 않고 4.6% 이자만 주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증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애들한테 금전대차 계약 맺으면서 얼마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좋아하시잖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연록세 부분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가 언제부터 돼 있어요? 24년도 1월 1일서부터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 차량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법인 차량 부분들에 대한 거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법인 차량 8천만 원 써야지 연록세 관리를 참 너무 창피해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예산들은 다 깎였잖아요. R&D 예산까지도 깎였는데 정부 지원 사업금 중에서 21년도에 159억, 23년도에 150억, 그런데 24년도에 232억으로 금액 늘어난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들하고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이 대표들이 다 이 정부 지원금 받던 대표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늘어난 게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요즘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강의하는 그 목차입니다. 가업식의 금융사건과 근로복지기 활용 표현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은 충분히 이게 우리 설계사들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06년도에 법인 계약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첫 계약을 2천만 원짜리 법인 계약을 시작하고 그 다음 달 1,300만 원에서 2006년도 전국 1등이 제가 했었어요. CEO 플랜 가지고서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것이 5배수, 3배수, 2배수로 가고 자꾸 되면서 제가 아 이게 CEO 플랜 맞았구나 핵심에 대한 것이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2006년도 제가 법인 계약을 했을 때 남들은 퇴직금 재원 마련 부분들에 대한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뭐를 했냐 그러면 이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저희 43조 4항 부분들에 대한 거 43조 2항 부분들에 대한 상여금에 대한 처리가 되는 법인세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것이 정관에 있어야 된다. 저는 정관을 가지고 사실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가져오는 게 어렵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거였어요. 퇴직금 재원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 정관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관 법제화 시켰기 때문에 잘했었는데 쭉 지나가지고 지금의 24년도에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향후의 먹거리는 예전 거에 대한 걸 법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죠? 지금은 누가 잘할 거냐면 수다를 잘 떠드는 사람
고객이랑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객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할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번 컨셉은 위의 대표를 만나는 컨셉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야. 그건 나중에 나하고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직원을 누구든지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충분히 대화를 풀어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씩 나눠드렸던 그 종이 한 장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스토리의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자긍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긍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따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미라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제가 다 해서 이미 다 올라가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다가 지금 찍고 있어. 그래도 오죠? 그렇죠. 제가 이따 해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인데 그 이중구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그룹과 여기에 있는 한 그룹이에요. 대기업에 있어서의 정규직,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이게 9대1이에요. 9대1이야. 이 구조는 변해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이게 계급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21년도 12월에 뭐가 있냐 그러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열렸어요. 저도 여중에서 사진 찍으신 몇몇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해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듣고 했더니만 이분들이 뭐냐면 이걸 행사에 앞서서 조사를 했대요. 무슨 조사를 했냐 그러면 법인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 중에서 힘든 것 중에서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하신 게 뭐냐면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접하게 됐다는 거죠. 직원들이 퇴사했을 적에 또 안 들어왔을 때 인사과장 이런 친구들하고 상담, 그 다음에 퇴사하는 직원들하고 상담해보게 되게 되면 회사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이게 나왔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정말 답답함을 호소해서 이분들께 호소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는 법으로다가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명시가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하나의 사업장, 92년도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92년도에 만들었어요. 뭐냐 그러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료 보치, 그 다음에 노사협력관계 등을 위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구고요.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서 합시다. 뭐냐 그러면 요 앞에 요 대각선 쪽에 상록회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상록회관이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공무원 그거죠. 거기 가게 되게 되면 돌 이렇게 큰 멋있는 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찍어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여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화법으로 쓰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 가족 가게 되게 되면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있는 거 다 있죠. 그렇죠. 공무원들이라고 해가지고 TV 없나요? TV 있잖아요. 냉장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잖아. 드럼 세탁기 다 있잖아요. 건조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싸게 살까요? 비싸게 살까요? 아니 우리처럼 살까요? 우리처럼 살까요? 우리는 다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주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싸게 살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다 주고 살까요? 싸게 사죠.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여하튼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었고 공무원 복지 혜택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걸 양판장을 만들어두는 게 요 상록회가 1층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군인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군인 가족에서 아예 넓혀놨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PX가 있어요. PX가 있어요. 엊그저께 제 고객께서 회사를 이제 창고를 하나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삼육대학교 뒤쪽에 가니까 무슨 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PX에서 뭐 어떤 모녀가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택시를 부르는데 그 택시를 부를 수 있게끔 거기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표시가 되어 거기 짐을 두니까 택시가 없다가 와가지고 짐 실어서 가더라고. 근데 택시 짐 싣는 곳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PX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서 괜찮으니까 국가 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해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그런데 마침 바깥에 있는 회사들한테 우리는 직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는 뭐해요라고 자꾸 이제 사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무슨 아우성 소리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바깥으로다가 민간인들도 할 수 있게 한번 해줄까? 라고 내보낸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92년도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살짝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바꾸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다가 저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면서도 복지 혜택에 대한 만족감을 올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탁 추론해 갖고 오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자기의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 묻고 싶고 다른 데 못 도망가게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요즘 중에 특히 LG라고 하는 회사가 나온 거야. LG라는 회사가 가장 잘했는데 그 회사가 뭐였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그럼 이거 누가 도입했냐 그러면 이건 다 대기업들이 거의 다 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까지 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적어도 한 회사에 10명 이상은 있어야겠어요. 오케이? 10명 정도 있어야지만 그래도 뭔가 혜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회사에 한 5명, 뭐 3명 이렇게밖에 없는 소규모 회사들끼리 아이씨 우리도 저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회사들이 뭉쳐서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인 게 뭐예요? 그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예요. 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다가 조성을 하는 거야.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 LG 같은 회사가 딱 출연을 해주는 거예요. 뭐 10억, 20억을 딱 출연을 해주는 거야. 거기에 이 벤더 회사들이 쫙 뭉쳐가지고 산 게 그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거는 뭐냐면 근로복지기본법이에요. 근로복지기본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득세라든지 이런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다 근로복지기본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과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따가 그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뭐냐 그러면 이 매뉴얼이에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따가 하시겠다는 분들 해서 제가 단톡방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 각자 공부해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 교재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랬을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증거해서 한다. 자, 공동이에요. 사내가 아니라 공동만 좀 특별한 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공동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면 쉬운 얘기로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들이 보게 되게 되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한 2,000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이게 20년 자료인데 200개 좀 넘게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들에 대한 거
거기에 대기업이 출연했을 때에는 그것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대기업 하려든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업이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출연금을 100% 법인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지원하는 돈이 있어.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게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되는데 그 매뉴얼을 보게 되게 되면 5개에서 20개 있는 회사 5개 미만에 있는 회사가 모이거나 5개에서 20개 모이는 회사가 5억 원을 3년에 걸쳐서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5개 회사가 3천만 원씩을 출연했다고 쳐봐요. 3천만 원. 그럼 얼마예요? 5, 3, 15. 1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1억 5천이니까 3년에 걸쳐서니까 뭐야?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그러면 1억, 3억, 4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억 5천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야. 우리 자본금이 출연금이 얼마였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5천.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1억 5천, 1억 5천, 4억 5천을 주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정부의 과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연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들만 만들어 놓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봐봐요. 요번에는 5개 회사가 4천만 원씩을 출연했다고 치죠. 4천만 원을 출연했다면 얼마가 되는 거죠? 5, 4, 22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가 1 플러스 1이니까 3년에 걸쳐서 얼마? 2억, 4억, 6억. 그런데 얼마까지 주겠다는 거야? 5억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벌떼같이 뜨는 거예요. 벌떼같이. 그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는가. 여기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12일 날 대구를 내려가는데 대구는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저보러 대구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부울경 공장 창고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별도로다가 좀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구를 별도로 가서 강의 요청 들어와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단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누가 준다?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급이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상반기라면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하반기라면 9월에서 10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근로복지금 여기 땅에서 하면 설립만 하더라도 한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 이렇게 되는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요거 가지고선 한번 봐보죠. 뭐냐 그러면 단일 사업장과 그다음에 공동 복수 사업장에 대한 거예요. 단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냐 그러면 법인을 하나 만드는가. 그 법인이 무슨 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오케이? 그냥 법인이 아니라 일반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무사들이나 회계사가 싫어하는 거야. 왜? 비영리 법인 부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다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해요? 그 다음에 법무사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어? 돈 되는 게 없어서요? 돈은 잠깐 되긴 돼요, 이거. 네, 왜냐하면 근데 뭐냐 그러면 귀찮은 거야. 자기가 본래 젖어 있었던 타성은 자기 코드가 그동안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잖아. 그죠?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국세청이 아니라 어디다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되면 고용노동청에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이 대한 것이 달리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이중으로다가 소리 다시 해야 되고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가지고 운영상황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분들에 대한 거, 재무상태, 손익, 평균표 이거랑 전혀 다른 부분들을 다 가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하튼 간에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이거에 포커스 맞추는 거야. 우리는 여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표들을 탁 숨을 멎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뭐냐 그러면
사업주 본 회사에서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거. 같은 사업장 주소지에다가도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에 어떻게 되는가? 손비 인정이 되게끔 언제? 21년도 2월 17일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개정이 된 거야, 세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사업주가 감옥과 감옥에 뭐라 하냐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뭐로 간다? 손비가 인정이 된다고 나옵니다.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혼자 앉아있고 너무 멘탈이 가면서도 평정심을 모르다가 유지했던 줄 알아요? 저 법 연구하면서 평정심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변태도 이런 변태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세법 연구해가면서 그 돈 잊어먹고 흘러가는 걸 이런 데서 평정심을 찾은 거. 야 이거 하면 돼. 이상한 사람으로다는 보지 마시고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거야. 두 번째 뭐냐면 공동 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손비 인정이 되고 21년도 2월 17일자에 이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21년도 2월 17일자에 세법 개정된 것 중에서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자를 위해서 회사에서 연간 70만 원까지 저소득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손금, 그러니까 직원의 월급을 보지 않는다. 그 항목 없어지는 거 알아요? 모르죠? 그 날짜가 21년도 2월 17일자 법이 삭제가 됐어요.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70만 원 외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미안해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그동안 안 나타나서 그랬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오히려 삭제되면서 생긴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뭔가를 CEO 플랜 이후에 뭐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그때 사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만드는 거죠. 자 봐봐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 된대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상속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의 이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가 비용을 떨어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 임대료, 그 다음에 급여. 두 가지 확실하게 떨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인데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로 하는가? 필요경비로 다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거를 끝나고 났더니 어느 지점장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 건물에 건물주인데 말 그대로다가 회사가 다 있다 이거지. 회사가 다 주식회사 있는데 거기에 자기는 건물주는 말 그대로 다 개인 사업자다가 1층 여기에 식당과 카페는 개인 사업자들과 같이 만들 수 있냐 이거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만들게 되면 사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다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건물은. 그렇죠. 공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빌딩 입주사들끼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뭐가 된다? 우리가 법령을 너무 천박하게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쉽죠.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1+1이 된다는 소리잖아. 괜찮죠? 정부 지원금 받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좋은 제도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꾸 공시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붙들어둘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사를 건물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제도가 괜찮으면 떠났다 하더라도 여기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 했을 때 뭐다? 사내 근로복지금. 그 다음에 둘 이상이 했을 때 뭐다?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또 하나를 봅시다. 중요한 두 장 중에 이제 한 장이 지났고 두 번째 장이 돼요. 오케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을 해요. 하나는 사내, 둘 이상은 공동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넘어왔을 적에 기본 재산하고 고유 목적 사업으로다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게 5대 5예요. 그러면 키핑에 두는 고유 자산, 자본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5.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한테 쓸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드는 복지 카드라는 걸 하게 되면 2대 8로다가 여기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내려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제 35조 비과세 되는 증여세 재산의 범위에서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것은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는 거야. 직원들한테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하나의 근로복지에서 돈을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그 돈은 4대 보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핵심이에요. 근데 직원들한테 거기다가 돈을 준다는 거야. 과장급 매니저라고 하는 급을 100만 원, 그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걸 뭐 15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회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제 고객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뭐가 삐릭 울리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에이씨 열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돈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돈이 들어왔는데 아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종합소득세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종합소득세 구간에 고개 딱 들어오면서 바로 윗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주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업을 시켜서 주던지 아예 그 밑으로 주던지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넘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영지원실 본부장 그 임원한테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혹시 직원들이 이런 불만을 갖다 제기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아 예. 알고는 있어. 얼마 전부터 요즘에 저기 직원들은 예전 직원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 요즘에는 아주 해서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거 계속 복지 줬더니만 계속 해가지고 민원이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요즘 직원들은 예전이랑 달라요. 막 이러는 거야. 그게 MZ 세대거든. 오케이? 그래서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제가 이 얘기 이거를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3대, 4대, 5대 대기업들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왔었으니까 그대로 흘러간다. 그대로. 오케이? 그러다가 제가 그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드린 거니까 이 자료 좀 줄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자료예요. 이거를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경영지원실 본부장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상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사님들 시간 되시면 오실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게 하죠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런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여러분도 그냥 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다 갖춰졌잖아.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카드 만들어내는 시스템 다 갖춰놨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부분들에 대한 거를 법인이야. 뭐야. 이거는 아니야. 스토리만 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들 말 잘하시잖아. 정치인보다 말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설계사들이잖아. 정치인한테 가서 사인 받잖아요. 정치인들과 설계사의 차이가 뭐야? 둘 다 말 잘한다. 그런데 정치인을 이기는 건 설계사다. 그리고 정치인은 거짓말하고 설계사들은 잘한다. 맞죠? 설계사들은 잘하잖아요.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재직적인 근로자들은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다.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한밥집도 돼요. 한밥집. 일용직 근로자한테도 줘요. 오케이? 일용자 근로직도 한테도 줘요. 그래서 다 줘.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근로자 배우자 가족 있잖아요. 가족들도 돼요. 정부에 명시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뭐냐면 화학, 화공, 건설 쪽에서 뭐야 매몰돼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망한 근로자들까지도 해줄 수 있게끔 나와 있어. 어디에 명시하면 정부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퇴직한 근로자들이든지 임원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임원들은 몰라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임원들이 오케이 그럼 나도 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거는 우리들끼리 수업할 적에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기에 받는 수혜자의 복제 항목 부분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요거 자료 쭉 해서 우리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항목표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칼라로 다 나왔으면 되는데
그걸 안 나와가지고서 좀 아쉽지만 여기다 한번 봐봐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의 뭐예요? 주택 구입이죠. 그렇죠. 이게 주택을 구입했을 적에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내 근로복지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회사에서 직원들이 집 사는 데에 대한 대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거든. 못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그래? 알았어. 6천만 원? 오케이. 우리 사내근로복지제도가 있으니까 회사를 어떻게 해? 6천만 원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어디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제도로 넘겨버리는 거야. 공동근로복지로 넘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회사는 바로 넘기는 거에 모르다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리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굿. 벌써 여기서부터 떠나가죠. 이제 직원 받았어. 오케이. 직원이 받았어.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그대로 이거를 회사가 무상으로 주던 회사가 대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오는 그 이자 이상으로다가는 받지 않으면 그냥 내주면 되잖아. 통상적으로다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4.6% 주면 되는 거고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안 줘도 주는 거고 무슨 말이야? 주는 거야. 그 아무나 주냐 그건 아니지. 85제곱평방미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주택도 아니라 무주택다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니까 이것도 굿이야. 두 번째,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부에 대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돈을 생활 어렵다 그래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직원한테 해가지고 직원이 떼먹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공증이라고 하는 걸 봐요. 차용증 써가지고 공증을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증이 별거 아닌 거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법적 부분들의 판단은 뭐냐면 대차에 대한 공증은 먹고 직원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바로 압류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관 공증 받는 거랑 이 차용 공증 받는 거랑 내용이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어때요?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회사 손비 떨어냈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내주는 거야. 여기서 내주는 거니까 직원이 좀 띄워먹어도 어때? 뭐 그렇다 이거지. 물론 띄워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직원이 돈을 빌려갔어. 돈을 빌려갔는데 그 직원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자를 어디다 내요? 그 이자를 어디다 내요? 그렇죠. 그 기금에다 내는 거죠. 그럼 봐봐요. 아까 보게 되면 이 기금의 운영 예산 중에서 예금 이자, 대부 이자가 있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자를 가지고서 다시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회계가 세무가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안 하려고 드는 거야.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을 했었던 친구들 중에서 자격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무 회계를 찾지 않고 그러니까 레벨 자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보죠. 뭐냐 그러면 장학금 정책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애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학금 지급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돼요. 다 초, 중, 고, 대 뭐 했을 적에도 되고요. 큰 급에서 대부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난구호금 지급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바뀐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 그러면 재난구호금 지급이에요. 저도 이거를 저희 아파트 박스 버리는 데서 봤어요. 이거 뭐지? 그런데 그 박스에 뭐라고 붙였으면 어느 회사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 뭐라고 붙었으면 박스에 여기에 해가지고 보니까 근로복지기금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박스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하고 있을 때 유급이다 무급이다 이 얘기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그 선물과 뭐 이걸 보냈으면 그 직원의 소득으로 잡힐 사항이 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냥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죠? 마냥 털어내지 못해요. 복리후생비에 여러분들 법적으로는 규제는 없지만 암암리에 과세관청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복리후생비 과다하게 썼다?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리후생비를 많이 썼네? 법적으로는 제재는 없어요. 그러나 많이 썼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 복리 직원들 위해서 쓴다고 하는 척 하면서 자기가 다 뺏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뭐 임금의 몇 프로 정도 돼요? 급여 전체 급여의
전체 직원들 토탈 급여 나가는 거 해가지고 보통 서버 아무 했었자 한 20-30% 범죄예요. 그거 이상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를 마냥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릴 수 있죠. 규제가 없으나. 그러나 과세관청은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직원들 코로나 걸렸을 적에 마냥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재난부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야? 코로나 때 우리 누구는 옆에 뭐 박스로 소독약 나오고 라면 박스 나오고 마스크 나오는 거 봤어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아 여기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모성보호에 대한 가정 양립을 위한 지용. 여기에 뭐야? 직원의 보육료 지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다 그 복지카드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복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희는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2살이에요, 3살이에요. 이거 내게 되면 회사의 규정상 복지 부분들에 대한 거 지급해주겠대요. 그럼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있죠. 그렇죠? 근로자의 날 행사할 적에 회사가 참 치사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수건 하나 주고 있어. 밥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으래. 그게 말이라 돼. 근로자의 날인데. 그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복지제도로 가게 되면 이 복지제도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요번에 전체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오케이. 야 복리후생비 비용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자식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저희 이거 직원들한테 근로자의 날인데 뭐라도 선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씨 우리 급여는 10억인데 지금 복리 야 쓰게 되게 되면 이거 벌써 해도 5억 6억이야. 야 그러면 이거 문제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물 주지 마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3회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이사도 걱정할 필요 없이 이번에 예산 얼마가 드는데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럼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가? 3회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어떻게 된다? 출연하는 거야. 출연금. 오케이? 출연금이야. 그러면 자본금이 증자가 되게 되면 일반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증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더 냈다라고 하는 건 증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저희 회사 준 거니까. 그러면 증자 일반 회사에서 증자된 거는 어디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 회사가 유상 증자가 되든 무상 증자가 되든 감자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3천만 원, 5천만 원 수시로 추가하는 것 때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다 계속해서 올려놔야 돼?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또 나만의 노하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출연해주게 되게 되면 5천만 원 여기 비용 떨어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다는 거죠. 와 우리 회사 최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직원들을 소문이 나니까 좋은 직원들이 멀리서 찾아오잖아. 그죠? 어려운 말 근자열 원자열이라는 말 있잖아요. 공자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열광되게 해주면 원자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 있잖아. 그게 근로복지기금 제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체육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이 체육과 문화활동에 지원금 중에서 너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 스포츠 게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가서 야구장, 농구장 할 것도 없이 가서 현장 구매도 가능한 거고요. ISP 한 번만 등록하면 인터넷으로 구매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직원들한테 주는 게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 가기가 어디로 찾아다니기가 너무 적어대. 그럼 자기 각자 동네 가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 공간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어때요? 강사 부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강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라테스 하면 되는 거야.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몸 펌핑하고 싶어? 그럼 만약 사업자 등록제에 있는 가가지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CU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고 싶다? 사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되는가? 복지 카드 바꿔면 돼. 복지 기금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역에 대한 출자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4페이지. 44페이지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첫 번째 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근로자의 직장 생활 근거 출자금 지원, 그 다음에 직장인 단체보험, 가로 열고 보장성, 저축성 모두 가입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먹거리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만약에 근로복지기금 제도에서 우리 전 직원들 말 그대로 순수 보장형 정기보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오케이? 이게 먹거리가 나오잖아. 이거 법인이야? 이거 법인도 아니야. 법인도 아닌 법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여기서 예전처럼 해가지고 막 법을 가지고 막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법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험이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또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뭐냐면 경조비, 축의금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들 한번 해보세요. 그저께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기 어디야 발산역 있는 그쪽에 갔는데 한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자랑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어느 회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 결혼하고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기금에서 내보내준 거야. 앞으로 그게 여러분들 그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나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라고 하는 표시예요. 나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게 MZ세대들이 100만 원을 어디 더 주는데 복지제도가 없는 회사와 100만 원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이 회사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봐봐요.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와요? 자녀 학원비 지원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초, 중, 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럼 애들 학원비가 없어. 학원비가 내년도에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배우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는 게 회사를 옮기는 것밖에 없잖아. 회사를 옮겨가지고 돈 더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500, 1000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MZ세대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나가야 될 친구가 나가주면 땡큐지만 좋은 친구가 만약에 이직한다면 회사에 엄청나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원비들도 다 가서 결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근로자 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 수강료. 그 다음에 근데 근로자 자신은 안 돼요. 근데 근로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로자가 만약에 포크레인 기사야. 그럼 포크레인 학원을 다녀. 그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업이 포크레인이잖아. 그러면 그건 누가 줘야 돼? 그건 회사가 줘야 될 거야. 회사가 줘야 되는 거지만 포크레인 기사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포크레인 기사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는 포크레인과 무관한 거잖아. 자기 개발이잖아. 그거는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회사가 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회사가 납입하고 내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거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도 거기 읽어보세요. 휴양 콘도미니엄, 그 다음에 창립의 기념별 지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의금, 뭐 노조, 뭐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애 생일날 뭐 이런 지급이 다 어디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제도화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가? 너무 좋은가? 그리고 회사가 정해놓은 어디 콘도 가가지고서 뭐 거기 활용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뭐 사장이 시켰다고서 그렇게 해요. MZ세대들이. 그게 아니지. 그냥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야. 여기요, 어때요? 여기서 예약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단, 복지카드 갖고 회사에서 여기요, 저기요 자꾸 출입하면 누가 사장님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장 적어드리는 게 이게 삼성 복지몰이 되죠. 누구나 다 저거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삼성 복지몰 같은 거를 일반 중소기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중견기업에서 하고 싶어. 그래도 못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알려준 절차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설립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죠. 준비위원회 구성해야죠. 정관하고 사업계획상 이사, 감사, 선임하죠. 출연금 결정하죠. 준비위원회 개최하죠. 이게 시간이 3주 이상이 걸리는 거야. 거기다가 설립 인가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지청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각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설립 인가증을 수령을 하잖아요. 그래도 벌써 시간이 확 끊어가.
거기다 설립등기도 내야 되는 거죠. 설립등기 낸 다음에 이걸 또 사무이사에서 여기에 해서 이거를 또 작업을 다 해서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사업자 법인 또 등기, 비영리 법인의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되는 거야. 부가세 부분들에 대한 걸 하냐 안 하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해요. 왜? 나중에 고유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발급했는데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이중 절차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합니다. 그거 하죠. 법인 통장 계산하죠. 출연금 송금하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지 카드가 들어가요. 복지 카드가. 여러분도 그냥 복지 카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카드예요. 여기에다가 복지 카드예요. 복지 카드. 그러니까 이런 복지 카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하는 거야. 누구? 전 직원들한테 다 해주는 거야.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다 하는 거인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 만들려고 그러려면 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렇죠? 막 신상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간단화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나는 고객들의 이 카드 쓰는 복지 카드 쓰는 직원들의 신상 정보가 난 필요 없거든.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굳이 쫓아가서 보험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번 이름 2번 1번 이름 2번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니네 회사가 복지 포인트를 얼마를 넣어줄 건 니네가 결정해. 그래서 딱 이름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해가지고서 보내주게 되면 쫙 만들어가가지고서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카드 부분들에 대한 거가 안 되게 되면 원격 지원으로까지 해가지고 했을 수 있고 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기금 운용하죠. 그 다음에 결산 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용노동지청에다가 해가지고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하려면 보통 한 3에서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선거 때 하게 되게 되면 8월 달까지 딱 계약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시 9월 달부터 영업하실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거 해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12월까지 쫙 하는 게 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했을 적에 여러분들도 상상을 이거 여러분들 쫓아와 들어올 수도 없고 대신 뭐 여러 부분들에 대한 필요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보시게 되면 사업주는 실질적인 임금 이상 없이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처럼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는 그래? 너 이런 거 봐봐요. 뭐냐 그러면 사장님 저 이번에 애가 저거 돼서 50만 원만 올려주십시오. 단순하게 직원들도 머리가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50만 원 올려주십시오. 왜? 애가 해가지고 이번에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5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연간 600만 원. 그게 뭐 대수야 그 직원한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대표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뭐냐면 50만 원씩 올려주는 것 자체 연간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직원이야. 그럼 뭐가 바뀌어요? 퇴직금이 바뀌는 거야. 퇴직금이 바뀌면 몇 천만 원에 이게 뛰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어때? 직원은 그래 안 올려주면 다른 회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대표들의 마인드는 좋은 직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딜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딜을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래? 그런데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거야. 그래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애 들어서 입학 축하해? 그래 그 축하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축하해서 너 해서 애 저거 입학금이라도 그거 지원해 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학원 간다. 그래 학원비 얼마? 600만 원? 그래 알았어. 그러면 6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너 추가 지원해 주도록 할게. 알았어. 그리고 600만 원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그렇죠. 600만 원을 어디로 보낸다? 이 복지기금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퇴직금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좋은 것 같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 복지 혜택을 받잖아. 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차라리. 맞죠? 나가는 것보다는 나은 거야. 사업주는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4대 임금 이거 올려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랑 얘기 나눌 때. 오케이? 직원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야, 여러분들 퇴직금 여기 없어. 그럼 직원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아는 지식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원들 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직원들 할 때는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하나 뭐냐면 회사의 전산 시스템 부분들에 대한 거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카드를 쓰기만 하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됐고 심지어는 회사에 한 명만 배치를 하면 되는데 한 명이 아예 몰라도 돼. 아예 모르게 되게 되면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 담당자는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카드 받아서 나눠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명은 누구 해달라 이거지. 근데 그 직원의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면 돈으로 하면 돼. 돈으로 하면 돼. 그래서 아예 그런 시스템을 월마다 법인에서 다 관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그거를 담당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거의 반값으로다가 해주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는 그거 담당할 사람 없는데 담당할 사람은 카드라도 받아야 될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특정 여기에 대해서 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사례가 뭐냐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그 파리바게뜨 생일날 뭐 하는 날 너무 많이 주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직원한테 엄청나게 파리바게뜨부터 선물 엄청 갖다 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는 직원은 근로복지기본법 86조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예 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이중으로다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대표자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보통 전사는 다 마가 원하는 대로다가 해줄 수가 있어요. 공동을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서 누가 쓸 수 있다 하듯이 이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되면 1번 누구 2번 누구 다 쓰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게 되면 뭐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고 여기에 모바일로다 카카오톡으로다가 사용한 금액 잔액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회사 하나만 예를 들죠. 3천만 원을 출연을 해요. 30명의 직원의 복지기금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걸 해요. 회사가 그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 차감자 수익 5%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아 출연금이.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3천만 원을 출연했다고 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럼 직원이 원래 100만 원을 받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인단소득세도 내야 되고 4대 보험료도 24만 원 정도가 원래 세금 납부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법인은 만약에 3천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다 3천만 원을 떨어내는데 3천만 원을 만약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은 뭐야? 법인세 6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지원금 330만 원. 얼마? 93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원래 법인이 납부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도 좋고 누구도 좋은가? 근로자들도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해? 몰라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알파울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흉내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카드까지 토탈로다가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거기다가 말 그대로 나중에 봐봐요. 그 어느 회사를 들어갔을 때 복지 카드가 있고 뭐가 해서 되면 말이야 수수료 카드 수수료 다 따져봐봐요. 다 받아먹고 있을 거야.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거 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알파울프가 돼서 전국에서 다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아셨죠? 회사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좋은 절세도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오케이? 기금에 출연하는 거 100% 인정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 출연금에 대한 100%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죠. 또 유증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사실은 좋다고 해요. 아까 보셨죠? 예전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다가 이렇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90년대는 4대 보험 있으면 되게 좋은 데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 2000년대.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있어? 지금은 홈페이지 가잖아요. 드러내놓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있어요. 뭐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학회가 있어. 이거 어느 회사인지 칭찬을 해줘. 이거 등록제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들은요 다 이렇게 해두고 있어요. 우리 회사로 와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 문구 하나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미라클 부분들에 대한 거 짧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Q&A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내 근로복지금에 대한 Q&A 부분들에 대한 거 뭐냐 그러면 명예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고요. 미처분 이익, 가지계획금, 주식가치 조정, 가업승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내근로복지금에서 할 수가 있어요. 법에 허점이 노린 것들을 우리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예전에 2016년도에 어떤 그 법무사에서 주임이라는 친구가 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이익소각 부분들에 대한 걸 하자는 거, 배우자 부분들에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사기치냐? 너 그런 얘기했었어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너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된다. 배우자한테 6억 주고 나서 이거 해가 털어낸다. 가지고 털어낸다고 무슨 귀신 신호를 꺼먹는 소리야. 지금은 털어낼 수가 있겠지. 내년도 털어낼 수가 있겠지. 내후년도 털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장을 지지만 5년 뒤에 그 법인이 멀쩡히 살아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나보고 어떻게 저걸 갖다가 FC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계약하라고 이 사람 FC 출입금지 당해. 이 사람아 가? 안 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어떤 GA 출신의 FC가 전때 수업 시간에 따지더라고요. 남들은 이익 수업 되는데 왜 그걸 갖다 수업을 안 해주냐고. 너무 쫀생이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그만 그 직원이 열받는 걸 자기는 했대. 그래.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떻게 돼? 그 회사 세무조사 받았잖아요. 오케이? 이익 수업 세무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 이익 수업 받을 이유가 없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건 가능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런 거 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의신탁 부분들에 대한 미처분 이익은 가지급, 그 다음에 주식가치, 가업승계, 지배구조, 상속증여가 다 드립니다. 한번 봐봐요. 이 중에 하나만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기금을 법인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기금을 만드는데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하면 주식에다가 출연했다고 칩시다. 누가 했냐 그러면 6만 주하고 2만 주가 있었는데 자녀는 2만 주가 있었어. 그러면 8대 2가 되는데 이 중에 2만 주가 사실은 차명으로다가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차명 주식을 갖다 어디다가 출연하는 거야? 기금에다 출연하는 거야. 오케이? 왜? 출연금에 대한 거는 모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출연한 기금은 받은 기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배당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찰로 줘. 하게 되면 그 기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회사는 그걸 받아서 회사에다가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받아놓은 주식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소각시키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배구조가 8대 2에서 없어지니까 6만 주하고 2만 주로 바뀌니까 75대 20으로다가 지배구조가 지분율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익소가 시켜버렸잖아요. 촬영 주식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데다 한 다음에 나한테 갖고 오지 마요. 알았죠? 다른 데서 한 다음에 나한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회사에다가 난 정식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휘저어 놓은 다음에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패키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강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심도 뒤로 맞춰 이거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알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노하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상속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자산가락 상담을 할 적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 드릴게요. 대표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데다가 좀 쓰시도록 하세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지금 개인 사업자로다가 되계시고 했는데 저거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출연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표님의 재산 중에서 돈이 쭉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한 건 개인에서 어떻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비중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 상속세 굿이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야. 10년 내에 줬는데 바로 들어가. 여기도 어떻게 사전 증여재산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상관없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박스타 TV에다가 해가지고서 물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이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해서 이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 교육기관을 만들었지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실로 만들어주는 저의 집념과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해서 뭐 편히 갈까 했다가 지금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제가 사실 오픈합니다. 제가 이제는 사실은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네. 말씀하세요. 업종이 상관이 없나요? 업종은요, 정선의 카지노만 좀 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인신매매 좀 빼주시고요. 병원 같은데 종합병원 괜찮나요? 가능하죠. 헤이닥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죠.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까요? 병원장이 회사를 사내근로복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헤이닥터를 채용해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또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도 헤이닥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이 잡히길 원치를 않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본급 부분들에 대한 1, 200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 다 뭐로 하게 돼 있는 거야? 다 사내근로복지로 넘겨서 사내근로복지금에 포인트를 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쓰면 되잖아. 별도의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병원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다 됩니다. 대신 어디가 교육기관도 다 되는데 어디 가면 안 된다? 빠친거 이런 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인신매매 뭐 이런 데 하지 마시고 마약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됩니다. 또 질문. 그럼 직원들 차등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에는 일률적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차등은 되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가 보세요. 법인에서도 퇴직금에 대한 차등 지급됩니까? 왜 어떻게 되죠? 어떻게 쓸 때? 배수. 그렇죠. 그 배수가 차등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수 차등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급, 두 번째는 뭐냐면 근속 연수.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에 이 사람이 근속 연수, 이 사람이 직급했다는 거 그건 어떻게 가? 안에다가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 나중에 저 별도로 찾아오지 마시고 여기서 물어보세요. 그게 그런 분들이 훌륭하시겠죠. 좀 먼저 지적되는 거죠. 네. 근로복지기금으로 했을 때 정부 지원 사업까지 혹시 컨설팅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대신 이런 건 있어요. 법인에 대한 것 중에서 특수관계인들끼리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수관계인에 보게 되면 민법상의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거 친정부, 사촌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경영적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 따져요. 만약에 거기에서 걸리게 되게 되면 다 탈락되고 3년을 묵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전혀 다른 거는 된다. 뭐 삼성, LG, SK 전혀 특수관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한 컨설팅비는 별도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거 대신 뭐냐 그러면 나중에 정부 지원금 지원을 할 적에 그때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건 한 1, 200 정도는 발생이 돼요. 오케이?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는데 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한 1000만 원짜리 이상 계약을 했다. 뭐 하겠다. 제 목표는 이런 거예요. 5개 회사가 모였어. 5개 회사가 모이게 되면 200씩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부담 없잖아, 회사마다. 근데 토탈 금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 오케이, 나눠가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500, 500씩 되잖아. 만약에 어떻게 돼? 더 큰 사이트다. 그 2천만 원짜리 계약하고 3천만 원짜리 계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적에 1, 200 부분들은 그건 서비스. 오케이. 네. 비영리법인 재단 이런 데는 영리는 목적은 아닌데 그 비용을 쓰게 되고 또 사업 승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맞아요. 비영리법인 네, 비영리법인 만들죠. 예, 네. 현재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네. 그 비영리법인이 비용을 쓰고 있고 네. 그 이익을 남기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거로 이제 돈을 다 쓰고 있고 또 나중에 더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에 대한 네. 이런 것들도 재단도 되냐 안 된다 그 공부를 재단 됩니다. 재단 됩니다. 재단에 대한 고유 목적 번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사업자 등록증 고유 목적 번호 다 있다 그랬잖아요. 됩니다. 학교도 되고 다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다. 공동 설립을 할 때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매장들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그런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한 20짜리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매장이 한 4-5개 뭐 이런 그렇게도 묶어서 아, 그럼요. 업종이랑 형태 뭐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인과 개인도 선도하는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주가 있는데 위에는 법인이고 밑에는 식당인데 개인 사업자야. 그럼 두 개에서 별도로 만드는 거니까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건데 개인 사업자 출연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비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고 했었고 위에도 송건산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이게 양쪽 다. 개인끼리도 다 아, 그럼요. 개인끼리 모여서도 다 되는 거죠. 남자분 시장 상인끼리 모여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도를 굉장히 여기에 시골에 계신 분들 계시면 시골에 장터도 모여도 되는 거야. 정선 5일장 장터 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또 여기 누가 손 주셨는데? 자, 어떻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선 어렵다 적었다 할 것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믿으시고 딱 되는 거야. 그다음 사실 오늘 좀 설렜죠. 뭐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렇게 한 6, 7년 정말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에 다시 내놓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놓게 됐어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면 많이 힘든 시간이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고 내놓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단호하게 그 사람하고 멀리하세요. 저는 평가받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자신 있게 만들었고 지금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제가 다 끌어 모아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에서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하고요. 제 역량 아마 다 끌어모아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언제까지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 때 파이팅 하시고 또 이거 앞으로 한 10년, 15년 갈 거니까 이상 갈 거니까 하시고 그 사이에 제가 또 가업 승계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에는 가업 승계 가지고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서로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하시겠다 했다면 본부랑 연결을 해서 본부 한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만큼 다음 시간에 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 선발되시는 분들은 그때 그분들한테는 제 자료 나눠드리기 시작할 거고 제가 여기서 PT했던 자료도 나눠드리고 할 건데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료만 빼먹고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랬을 적에는 다 자료 변경시켜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알파알프 우리 했던 멤버들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다 챙겨가고 한 번씩만이라도 저랑 조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계약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카드 수수료부터 메인 터널 수 있고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선먹하시고 부자 되시고 여러분들 FC로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